DK넷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1월 6일 오늘이죠. 의회 난입 사건 1주년을 맞아 조 바이든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회에 나설 예정인데 당초 이날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예고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를 전격 취소했습니다. 통신 대기업인 AT&T와 버라이즌이 차세대 통신 서비스 5G 서비스의 출시를 연기했다는 소식까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입니다. 이 오늘이 지난해였죠. 의회 난입 사건이 발생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입니다. 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을 기념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의회 의사당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합니다. 이 자리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도 함께 자리할 예정입니다. 젠사키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1월 6일 발생한 사건에 대해 거짓이 아닌 진실에 관해서 그리고 이날의 사건이 법치와 민주적 통치 시스템에 끼친 위험에 관해 얘기를 할 것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 거짓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거짓 어떤 내용입니까? 아직도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선 사기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적합한 방법이 아닌 사기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주장입니다. 이는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한 내용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까지도 이러한 주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외에도 담화에 들어갈 내용이 알려진 게 있나요? 네, 젠사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외에도 의회 난입에 맞서서 의회를 지킨 영웅들에 관해서도 이야기할 것이라면서 이들의 노력으로 미국의 민주주의가 폭력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 당시 의회 난입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죠. 그렇죠. 난입에 참여한 시위자 가운데 4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관 1명도 숨졌습니다. 또 진압에 투입된 경관 100여 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네. 그리고 투입됐던 경관 4명이 사건 발생 이후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 자, 트럼프 전 대통령 당초 이날 기자회견 하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데 취소를 했다고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선 발표에서 자신이 1월 6일을 기념을 해서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난 4일 발표한 성명에선 돌연 이를 취소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 트럼프 전 대통령 성명에서는 뭐라고 밝혔나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명에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하고 있는 특별위원회가 가진 편견과 부정직 그리고 여기에 포함된 2명의 실패한 공화당 의원 또 가짜 언론에 비추어 6일에 계획한 기자회견을 취소하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대신 오는 15일 애리조나에서 열리는 집회에서 여러 중요 안건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다라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네. 이 기자회견을 취소한 이유는 뭡니까? 이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구체적인 배경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이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와 이와 관련한 언급을 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자신이 기자회견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위험이 생길 수 있다라면서 이것보단 선거개혁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렇군요. 자,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에 여론조사가 발표됐잖아요. 그런데 여기 따르면은 다수의 공화당 지지층들이 의회 난입 사건의 폭력성을 제대로 인정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요? 그렇습니다. AP통신이 미국 성인 10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그거를 이제 최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르면 공화당 지지층 10명 가운데 오직 4명이 이날 의회 난입 사건이 매우 폭력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나머지 6명 가운데는 일정 부분 폭력적이었다고 답하는 응답이 3명 그리고 나머지 3명은 폭력적이지 않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네. 자, 이 결과를 보면 전반적인 미국인들의 생각과는 조금 차이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전체 미국인 가운데 3분의 2 정도가 이날 사건이 극도로 폭력적이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10명 가운데 9명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하원특별위원회에서 의회 난입 사건을 조사 중이잖아요. 그런데 이 위원회가 최근 보수방송 매체 진행자에게 증언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면서요. 맞습니다. 위원회는 지난 4일 팍스뉴스 진행자 쇼온 해니티에게 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증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위원회는 서한에서 해니티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비롯해 마크 메도스 당시 백악관 비서실장 그리고 다른 참모들과 나눈 문자 메시지에 대해서 증언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위원회는 해니티가 2020년 대선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력과 관련해 메도스 전 비서실장 등과 수십 통의 이 메시지를 나눴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특히 2020년 12월부터 2021년 1월 사이에 이뤄진 소통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위원회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션 해니티는 의회의 요청에 대한 입장을 아직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의회 난입 사건과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원회에 증언을 했나요? 위원회에서 증언을 한 사람이 현재까지 300명이 넘습니다. 또 현재까지 기소된 사람이 700여 명이 되고 이 가운데 160명 이상이 유죄를 인정을 한 상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통신 대기업이죠. AT&T와 버라이전이 차세대 통신 서비스, 즉 5G 서비스의 출시를 연기했다는 소식이 들리네요. 네, 두 기업은 지난 4일 발표에서 중저대역 5G 서비스 출시를 오는 19일로 연기한다라고 발표했습니다. 5G는 5세대라는 뜻인데 쉽게 말씀드려 2시간짜리 영화 한 편을 내려봤는데 단 4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빠른 속도를 자랑합니다. 네, 자 19일로 연기했다고 하는데 기존 출시일은 언제였습니까? 원래 예정됐던 출시일은 어제, 그러니까 5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두 업체는 기존 계획에서 2주 연기를 해서 19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두 번째 출시 연기입니다. 애초 두 기업은 5G 서비스를 지난해 12월 5일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다가 한 달 뒤인 1월 5일로 한 차례 이미 연기한 바가 있습니다. 예, 이렇게 서비스 출시 시기를 연달아 연기한 이유가 뭡니까? 항공 안전과 관련한 문제 때문입니다. 그동안 항공산업협회 또 국제항공운송협회 그리고 국내선 항공사협회 등이 이렇게 단체로 이 해당 서비스가 항공 안전에 위협이 될 수도 있다라면서 거듭 출시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항공 안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건가요? 네, 두 업체가 준비하는 5G가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는 주파수 대역 문제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들이 5G 서비스를 위해 사용하려는 대역은 C밴드, 그러니까 3.7에서 4.2 기가헤르츠의 중저대역입니다. 예. 두 업체는 그동안 28 기가헤르츠 등 초고주파 대역을 활용을 해왔는데 앞으로 중저대역으로 전환을 해서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네. 그런데 이처럼 초고주파 대역에서 중저 대역으로 전환 시 항공 운항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바로 이 중저대역이 항공기 전파 고도계와 겹친다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항공업계는 전파 대역이 겹치게 되면 신호 간섭을 일으켜 결국엔 항공기의 이착륙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네. 이 두 업체가 대역을 전환하려는 이유는 뭡니까? 초고주파 대역이 중저 대역보다 더 빠르게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는 있지만 이 대역의 전파는 도달 거리가 짧은 뿐만 아니라 장애물 회피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대역 전환은 이 같은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두 통신업체의 서비스 출시 추가 연기는 이 항공업체의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까? 맞습니다. 두 업체는 앞서 서비스 출시에 추가 연기는 없다 이런 입장을 밝힌 바가 있었는데 피트 부티지지 교통부 장관이 출시를 연기해 준 것을 공식적으로 요청하자 결국에 이를 수용을 한 것입니다. 네. 버라이전은 서비스 출시 연기를 발표하면서 앞으로 게임 체인저가 될 5G 네트워크 서비스를 1월 중에 꼭 출시하겠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AT&T 역시 성명을 통해 항공 안전과 5G는 공존할 수가 있고 추후 협력과 기술적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어떤 문제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이번 5G 출시 연기에 대해서 항공업체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연방항공청 FAA는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서 두 업체의 결정을 환영을 하며 주어진 추가 시간 등을 통해서 항공 운항에서의 간섭 문제를 줄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2주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어떤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두 통신업체와 정부 당국 그리고 항공사들이 서로 협력을 해서 항공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재적 간섭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네. 뭐 두통신업체가 그렇다면 앞으로 서비스 출시 후에 이 항공기 이착륙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취하는 조치 어떤 것들이 있다는 겁니까? 두 업체는 서비스 출시 후 앞으로 6개월 동안 공항 주변에는 5G를 배치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는 프랑스에서 취하고 있는 5G 서비스 관련 안전 조치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다만 중저역대 전파의 활용 제약에는 분명히 반대한다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